안녕하세요. 놀이쌤입니다. 오늘 할 놀이는 너랑 나랑 주고받는 실뜨기를 혼자서 하는 놀이입니다. 총 16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번 강좌에는 9단계를, 다음 강좌에는 나머지 7단계로 구성하여 완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뜨기 놀이 세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실뜨기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은 1번, 검지는 2번, 중지는 3번, 약지는 4번, 소지는 5번. 정면에서 보았을 때 손가락 앞쪽에 걸려있는 실을 앞실, 손가락 뒤쪽에 걸려있는 실을 뒷실이라 명칭하겠습니다. 먼저 왼손 1번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고 5번 손가락에도 실을 걸어줍니다. 반대쪽 오른손 1번 손가락에 실을 걸어주고 5번 손가락에도 실을 걸어줍니다. 오른손 3번 손가락으로 왼손 가운데 가로실을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오고요. 반대로 왼손 3번 손가락으로 오른손 가운데 가로실을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옵니다. 양손 10손가락을 오므리고 양손 1번 손가락에 걸려있는 고리로 10손가락을 위에서 아래로 다 집어넣어서 원위치. 다시 10손가락을 오므리고 양손 5번째 손가락에 걸려있는 고리 속으로 10손가락을 다 집어넣고 원위치. 두 번째 손가락 앞실 엄지손가락을 누르고 뒷실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오기. 이때 양손 1번, 2번 손가락 있는 실만 놔두고 나머지에 있는 손가락 실 다 풀어주기. 왼손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고리를 풀어줍니다. 다시 오른손 1번 손가락에 있는 고리는 왼손 1번 손가락으로, 2번 손가락의 고리는 바로 2번 손가락으로 걸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5번 손가락으로 2번 손가락 앞실 누르고 1번 손가락 뒷실을 가져갑니다. 1번 손가락 실을 풀어주고요. 실 밑쪽에서 X자 모양의 앞실을 누르고 또 앞실을 밑에서 위로 걸어서 가져옵니다. 5번 손가락의 실을 다 풀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손가락의 앞실을 누르고 그대로 걸쳐있는 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의 실을 바로 세워줍니다. 두 번째 손가락으로 1번 손가락의 뒷실을 가져옵니다. 오늘 너랑 나랑 실뜨기 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7단계 실뜨기 놀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쌤과 함께하는 그림책 테라피. 안녕하세요. 그림책 테라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마음쌤이고요. 오늘은 혼자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저 보고 싶으셨죠? 아닌가? 예, 가끔 착각에 빠져보는 것도 작은 행복이지 싶어요. 오늘 만나볼 그림책은 유타 바우어의 고함쟁이 엄마입니다. 2001년 독일 아동문학상 수상작이죠. 작가인 유타 바우어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파가이며 동화 작가입니다. 이 책은 그림이나 글의 분량이 아주 적어요. 엄마와 아이가 아무래도 오늘의 주인공일 것 같죠? 근데 이 제목에서 오는 느낌이 어찌 살짝 공포스러우려고 그러네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표지 그림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새어나오게 하는 장면인데요. 아기 펭귄이 엄마 펭귄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듯한 그림입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요.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장면을 넘겼는데 역시나 예사롭지 않아요.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라고 시작합니다. 엄마의 표정이 엄청나게 화가 난 모습인데 몹시 열받은 일이 있었나 봐요. 아이를 향해 악어만큼 입을 벌리고 고함을 치네요. 조용조용 말하고 타이르면 안 되는 일이 생겼나 봐요. 왠지 제 이야기가 나올 것만 같은 불안감이 몰려오네요. 불안 처져. 혹시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엄마가 고함을 칠 때 아이의 몸이 산산조각 나면서 하나씩 멀리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이후 아이가 몸을 찾으려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에 엄마 펭귄이 공중분해된 아기 펭귄의 몸을 일일이 찾아내서 하나씩 정성스레 꿰매고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서 아가야 미안해 라고 사과하죠. 아마도 이 순간 아기 펭귄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을까요? 엄마의 용기 있는 사과 덕분이겠죠.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보고 싶어. 뭐 이런 작은 한마디가 큰 상처를 이기게 해주죠. 해피엔딩이라 참 다행이네요. 조금 걱정스러웠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육아를 직접 담당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많은 부분 공감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예전에는 육아 전담반이었거든요. 이 책을 보면서 많이 미안해지고 또 반성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럼 아이들 눈에 나는 어떤 엄마일까? 아이들이 내게 붙여주는 수식어는 무엇일까? 핸드폰 연락처에 엄마는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핸드폰을 살짝 까볼 수도 없고.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아들만 둘이 있거든요. 남편까지 합치면 합이 셋이죠? 아, 진짜. 그런데 큰애와 작은애가 기질이나 성향이 너무 달라요. 아이를 여럿 키우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애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 각각 장점도 많은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작은 아이에 비해 큰애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요. 여기저기 쓰던 물건 들어 놓으시고 정리 좀 하라고 소리치면 대답만 하시고 아무런 액션도 없으시고 결국 성질 급한 제가 책상 정리든 옷장 정리든 하죠. 하루는 하도 화딱지가 나서 으이그 이 지저분 마왕 이라고 했더니 바로 날라오대요. 엄마는 잔소리 마왕 이라고. 네,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고함쟁이 엄마나 잔소리 마왕이나 크게 다르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만 빼고 다들 아주 잘하고 계시겠죠? 아기 펭귄이 받은 공포나 불안, 충격, 좌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을까? 어린 아이일수록 받아들이는 충격이나 상처의 깊이는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처를 주는 말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지는 충격적인 모든 행위는 어른이 되어서도 또 그 이상의 시간이 흘러도 쉽게 치유되지 않고 트라우마라는 강력한 무기로 남게 되죠. 그래서 특히 엄마나 아빠 또 가까운 분들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이와 따뜻한 마음으로 눈을 맞추고 다정하게 손을 잡고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이런 짧은 말이라도 많이 한다면 참 좋겠죠. 저도 잘 안 되지만요. 또 제 사생활 하나 나오는데요. 제게도 아기 펭귄처럼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한번 뒤돌아본다면
저희 엄마는 따뜻하고 자상하신 쪽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엄하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지금은 저도 엄마라는 자리에 앉게 되다 보니 많은 부분 이해와 공감을 하게 됐지만 그 당시 제게 엄마라는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작은 실수도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셨고 회초리로 맞기도 했죠. 뭐 때문에 그랬는지 생각도 나질 않아요, 글쎄. 어쨌든 잘 좀 하지. 왜 매를 벌었을까? 그래서인지 저 아기 펭귄의 마음을 흠뻑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병을 앓으면 서로 가엾게 여긴다고 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기 펭귄이랑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하는 고함쟁이 엄마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함이든 언어 폭력이든 지나친 관심이나 집착이든 또 반대로 무관심이든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가슴에 충격과 공포를 심어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그림책이었어요. 어찌 보면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클 듯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아쉽게도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입이 똥꼬에게라는 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텐데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한 번쯤 읽어보시면 훨씬 공감의 폭이 넓어질 것 같네요. 근데 제목이 조금 거시기 하죠? 다음 주에 또 행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